위식도 역류 질환이 한 30-40% 정도는 질병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더 나은 제재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나왔고요. 이걸 이제 만든 데가 어디다? 우리나라에 이걸 만들었다. 미국 진출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임상 3상 통과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1,000억을 내다보고 있는데 시총 더블 못 가겠습니까? 전 간다고 보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서 채널이 이제 계속해서 좀 성장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때일수록 뭐 신규로 오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기존 분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구독을 하시면서 시청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제가 실제로 정말 속된 말로 속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진짜 저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혹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목을 뭐 남발하면서 막 추천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저는 뭐 채널이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추천 개념이라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걸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알려준다는 개념으로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은 그냥 저 사람은 저런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발굴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좋은 기업을 소개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거기에 대한 기업 분석, 그리고 그런 기업을 발굴하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그냥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받는 정도로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난다 하더라도요, 제 덕분에 수익이 났다?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기업 분석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랑 그걸 진짜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에 그냥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되, 하나의 참고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 분석하고 기업 발굴하기 귀찮으니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는 개념으로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오늘도 거기에 부합하는 인생 주식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인생 주식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제가 소개해 드린 좋은 기업들을 어떤 전략으로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중간 점검 개념으로 현재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기민감 섹터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로 먼저 이제 반도체가 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마지막에는 잠시 눌림을 줬던 반도체,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오르고 있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경기민감 섹터까지 일제히 오르는 말 그대로 이제 상승장, 폭등장 랠리가 마지막에 불꽃을 틔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과정 안에서 증시가 어떤 불현듯한 돌발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할 때도 있고, 그때 이제 악재야 나올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내다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좀 눌림목이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도 실적 쇼크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의 방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유가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잡아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기업 소개를 해드리는 기준은요, 일단 첫 번째로 차트가 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 다시 말해서 이게 외형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다시 말해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봐요. 우리가 단순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절대적인 순이익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형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게 질적 성장입니다. 하나를 팔더라도 얼마나 많이 마진을 남기는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지배주주 순이익률, 다시 말해 마진율을 매출의 증가세만큼,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영업이익, 매출, 순이익 숫자가 커지는 것만큼이나 이 마진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마진율이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혹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황.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제약바이오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한 발 앞서 나간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아마 이제 경기순환 섹터에 돈이 몰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저는 어딜 보고 있냐면 정말 빨리 본다라고 하면 건설, 대표적으로 조선을 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자동차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선이 좀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건설, 뭐 내지 자동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조선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2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무료로 제가 자료조사해가지고 제공해 드리는데 좋아요랑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알람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고 응원 댓글 한 줄 짤막하게 써주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시간 내서 써주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 제공해드리고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 응원 댓글도 너무 이제 감사하게 달아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 다음에 뭐 좋아요라든지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 번씩 그냥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짤막하게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계속 양질의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간밤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은 실적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 자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빠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ASM의 주가는 거의 한 15% 넘게 한 16%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어닝 쇼크가 터졌거든요. 실적이 좀 기대치에 많이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지수 쫙 무너졌고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만 무너진 게 아니라 미증시가 뭐 S&P 500도 살짝 조정이 나왔고요. 다우존스도 좀 조정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미증시가 간밤에 그다지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도 니케이도 그 여파에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요. 나름 한국 증시는 니케이 대비해서는 좀 방어를 잘해줬습니다. 그동안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떨어질 것도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한번 세게 치긴 했는데 이제 좀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항생이나 홍콩도 전반적으로 이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화권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여파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은 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펙에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근본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충격으로 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마 조만간 다시 조정 나올 것이다. 수요를 기반으로 올려야 그게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오펙에서도 수요 둔화 전망이 나왔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란 핵이나 석유 시설은 공격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괜찮아지는다면서 유가가 다시 뭐 70불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가가 다시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뜻하는 바는 여전히 경기가 그렇게 좋진 못하구나. 불경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 연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살기엔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나요? 결코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더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가격은 공급 쇼크로 이렇게 잠깐 올라갈 수는 있어도 도로 떨어지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요가 살아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모멘텀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고, 그리고 불경기는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와 닿게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결코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기준금리는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낮출 것이다. 근데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로 돈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그 믿음은 장기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올라갈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계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함 때문에 달러를 더 찾는 것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원자재 가격들,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은 엄청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유뿐만 아니라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겠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명분으로 한 충격으로 증시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조에 훨씬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장기 우상향 증시는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업종이 역시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바꿔 말하면 경기나 건설이나 그리고 이제 조선, 그리고 건자재,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게 효과가 드러내는 시점이 바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마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곁가지로 중간중간에 다른 섹터도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금융주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지금 외인들의 금융주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5대 금융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나금융지주, 우리가 이제 제일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은행들 있죠. 그런 종목들 있죠. 우리금융, 뭐 하나금융, 그 다음에 또 KB금융,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다 신고가 쓰고 있죠. 뭐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증권으로 가게 되면 저는 이제 한국금융지주랑 그 다음에 키움증권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금융주를 본다라고 하면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혹시 금융주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전에도 금융주 관련해서 영상 몇 개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미 제가 그때 설명드렸을 때는 뭐 신영증권이나 이런 거 스몰캡으로 좀 보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제가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신영증권, 부국증권은 이미 이제는 좀 투자하기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5대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기업은행이나 아니면 KB금융,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그냥 뭐 요 정도, 뭐 4대 은행 정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괜히 또 딴 거 막 이상한 거 찍지 마시고요.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뭐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는 저는 제약바이오랑 경기민간 섹터, 특히 뭐 조선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몇 번 언급드렸습니다. 경동나비엔 이전 영상에서도 얼마 전에도 언급해드렸는데요. 경동나비엔 제가 이미 이거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쯤이었어요. 3거래일 전인가 4거래일 전 이때쯤에 한번 살짝 올라왔을 때 경동나비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올라왔는데 더 갈 것 같다. 더 가고 있습니다. 이미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추세 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네, 계속해서 추세 뭐 타고 가는 거 노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좀 제약바이오를 여전히 봐야 되겠는데 그럼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사실 제가 이제 실적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좀 투자 관련해서 이거를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소개해드리긴
애매한데 추세적으로 너무 이제 괜찮은 종목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는 기업 자체도 좋아요. 얘는 이제 막 신고가 뚫은 종목이잖아요. 사실상 리가켄 바이오의 대체 종목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함이 없고요. 27년도부터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요 정도를 또 꼽아주거든요. 뭐 더 나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에이프릴 바이오 요 정도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요. 2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은 뭐 매출적인 부분도 본격적으로 저는 성장 가도를 달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우리가 지금 신고가 쓰는 기점에서 딱 매물대 뚫으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한번 좀 주목은 해볼 만하다. 솔직히 큰 돈 넣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냥 소액 정도로 살짝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소액으로 치고 빠진다 정도로만 좀 관심 있게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무게중심을 좀 강하게 실어줄 만한, 자금을 좀 크게 담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뭐 GI 이노베이션 이제 막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딱 요 정도 종목들, 왜냐면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영업이익 적자 보고 있어요. GI 이노베이션은 큰 돈 넣을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짝 좀 눈여겨볼 만하다. 신고가 뚫고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나마 낫고 ABL 바이오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 쓰면서 계속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랑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요 두 종목이 이제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사실상 재무는 어때요?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가고 있죠. 얘가 이제 좀 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지금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외인기관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물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건 또 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GI 이노베이션,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뭐 보로노이 이런 거는 사실 초보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보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입니다. 대표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ST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동아 ST라든지 이 동아 그룹주들 있죠. 동아 ST, 그 다음에 동아 소시오 홀딩스, ST팜이랑 그 다음에 동아 소시오, 그 다음에 동아 ST 다 같은 그룹입니다. 이제 동아 ST 쪽으로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본격적인 이제 흑자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그룹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을 내가 먼저 준비하고 싶다면 한화 엔진부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만 살 게 아니라 슬슬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조선주 슬슬 보셔야 됩니다. 한화 엔진 제가 얼마 전에 기업 분석 영상 남겨드렸거든요. 벌써 신고가 뚫으려고 하죠. 한화 엔진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 뭐 STX 엔진이랑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이랑 저는 한화 엔진을 좋게 보고, 솔직히 한화 엔진을 제일 좋게 봐요. 그래서 그냥 엔진 관련주, 조선 기자재 중에서 엔진이 1순위고요. 엔진이 지금 교체 수요가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엔진을 1순위로 보셔야 돼요. 가장 뭐 돈도 여기로 많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 1순위로 보고, 완성 조선 업체는 뭐 역시 HD, 한국, 조선해양 거의 이제 대표 대장주로 보셔야 됩니다. 얘랑 HD 현대중공업. 이 종목이 이제 대표 대장주로 보시면 되고, 딱 눌림목 주고 있는, 지금 조정 주고 있는, 숨고르기 하고 있죠. 아마 다시 칠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랑 아마 HD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주 중에서는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솔직히 이 중에 뭘 너는 더 좋게 보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HD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괜찮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화 엔진 종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정도를 저는 조선 탑픽으로 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HD 현대 지주사도 저는 좋게 보고 있긴 해요. 매물대 뚫고 한 번 더 칠 거라고 봅니다.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이랑 HD 현대중공업 더 좋게 보고, 그 중에 HD 현대중공업을 더 좋게 본다. 엔진 중에선 한화 엔진, HD 현대마린 엔진, STX 엔진. 하지만 한화 엔진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조선 조금씩 소액으로라도 지금 막 과감하게 담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조정도 좀 감안하면서 살짝씩 좀 담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제 나중에 3단계 시점이 오는 걸 준비하면서. 근데 이미 제약바이오 제가 말해가지고 뭐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라든지 수익 뭐 많이 내셨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SK바이오팜도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은 뭐 계속 잘 갈 것 같고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수익을 잘 내도 좋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대장주인 뭐 리가켄바이오랑 그 다음에 유한양행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 종목들이 꺾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꺾일 기미가 안 보여요. 저는 한번 시장 폭락 나오면서 손바뀜 일어나기 전에는 제약바이오가 당분간은 계속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장주 꺾이기 전에는 제약바이오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SK바이오팜이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도 있고 나중에 성장성도 너무 괜찮았던 거죠. 근데 이제 SK바이오팜도 이미 날아가기 시작했고 뭐 더 갈 거지만 제가 이제 SK바이오팜 다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2순위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한 3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SK바이오팜, HK이노엔, 녹십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3개 중에 탑픽으로 영업이익률 제일 높게 찍힐 걸로 기대되는 SK바이오팜을 꼽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HK이노엔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생 주식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게 바로 HK이노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HK이노엔이 매물대 돌파를 해주고 나서 잠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조정이 나왔던 이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아랫골이 달면서 뭐 무너지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3분기에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질라 치면 매수하고 떨어질라 치면 매수하고 떨어질라 치면 매수하고 그대로 매수해버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쵸. 결국 HK이노엔은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일단 전망치만 보더라도요. 3분기는 잠깐 주춤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될 걸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출 뭐 과거 1000억대였습니다. 2019년대만 하더라도요. 근데 2022년도 막 8천억대 그리고 23년도 8천억대 그리고 올해 9천억대 내후년에는 이제 조 단위로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이제 영업이익 자체도 1,300억대로 작년에 재작년에 한 5, 6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올해는 1,000억 좀 안 되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내후년엔 1,300억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그리고 순이익도 한 200억까지 떨어졌다가 내후년에는 1,000억대로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부채 비율은 50% 정도로 뭐 나쁘지 않은 안정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6% 그리고 순이익률은 뭐 3%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내후년에 이제 12% 그리고 한 10% 근처까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진율 두 자릿수가 내다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PER도 15배 이하로 떨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지금 미국 진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HK이노엔이 이제 미국 진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아마 컨센도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률 자체, 포텐셜 자체도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HK이노엔이 뭐 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좋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K이노엔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이거를 치료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 지금 주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미국 진출도 노리고 있는 거고. 뭐 영어로 샬라샬라 어렵게 얘기했는데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식을 하거나 요새 현대인들 또 과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손상되는 거예요. 이걸 GERD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위식도 역류 질환도 또 두 종류로 나눠요. 미란성으로 나누고 비미란성으로 나눕니다. 미란성을 영어로 줄여서 EE라고 얘기하고요. 비미란성을 NERD라고 얘기합니다. 미란성이 뭐냐? 역류로 인한 식도 점막이 손상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역류해가지고 여기가 손상되는 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비미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이제 역류로 인한 식도 점막 손상이 미란성, 그게 아닌 게 비미란성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 GERD라는 거 통칭해서 이 미란성, 비미란성 다 통칭해서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이 GERD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치료를 뭘로 하고 있었냐면 PPI라는 제제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PI 제제 자체가 한 20% 정도는 재발하고 한 30-40% 정도는 질병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뭐 별다른 치료 옵션도 없어가지고 에이 뭐 이거라도 써야지 뭐 어떡해, 이런 개념이었어요 사실상 PPI가. 근데 더 나은 제제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나왔고요. 그게 바로 P캡 제제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만든 게 K캡이고 그걸 만든 게 HK 이노엔이에요. 이 P캡 제제가 PPI 투약 환자 20-30% 정도는 대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PPI를 이제 P캡이 대체할 건데 과연 20-30%만 대체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이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로서 이제 PPI를 대체할 P캡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만든 데가 어디다?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HK 이노엔이 이걸 만들었다. 이제 테고프라잔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약 상품명은 K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 진출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세벨라라는 자회사의 브레인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랑 캐나다, 다시 말해서 북미 판매 권리를 넘겨서 기술 이전했습니다. 기술 이전 규모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디냐면은 보노프라잔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케다 제약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거고요. 얘네는 벌써 미국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케지나라는 상품명으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다케다 제약의 보노프라잔을 기반으로 미국 진출한 제품이 상품명이 보케지나고 한국에서 만든 거는 테고프라잔인데 이거를 판매할 때 상품명은 K캡입니다. 둘 다 P캡이에요. 이것도 P캡이고 이것도 P캡입니다. 근데 다케다 제약 일본에서 만든 보노프라잔은 미국 진출까지 이미 했다는 거. 반면 한국의 K캡은 이제 기술 이전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진출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대략 25년에서 26년에 미국 판매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P캡, 이제 PPI라는 기존에 좀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었던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게 P캡인데, 이 P캡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경쟁 제품이 뭐가 있냐? 방금 말씀드렸던 다케다 제약에서 이제 미국 팬텀 파마라고 읽는 게 파텀 파마인지 제가 이거 발음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이 보노프라잔이고 이거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의약품명은 HK 이노엔 거는 K캡이다. 말씀드렸듯이 미란성, 비미란성 이 위식도 역류에 있어서 모두 미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유지요법은 지금 임상 3상이 들어갔어요. 보노프라잔, 다케다 제약 거는. 근데 한국의 K캡은 한국에랑 중국에만 진출했고요. 미국은 지금 임상 3상 들어갔습니다. 미란성은. 그리고 비미란성은 한국에만 진출했고 마찬가지로 미국 임상 3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25년, 26년 정도에 진출하기 시작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영업이익률부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포텐셜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명은 다케케 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경쟁 약물 뭐 제일약품에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의 팩스클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팩스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후발주자여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HK 이노엔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사로는 보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HK 이노엔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보령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령도 지금 주가 꽤나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HK 이노엔의 K캡이 이미 한국에서는 패권을 장악했고 미국 진출을 초읽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 미국 진출했을 때 경쟁은 누구다? 다케다 제약의 보노프라잔이다. 다케캡 이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 수출하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이건 다른 업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 지금 현재 환율 자체도 1360원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결국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미국 진출 앞두고 있는 지금 HK 이노엔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솔직히 SK바이오팜도 그렇고 HK 이노엔도 그렇고 왜 아직 못 갔겠습니까? 이제 미국 진출을 이제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먼저 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좀 먼저 주가 올라가는 거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HK 이노엔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SK바이오팜 뭐 팔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HK 이노엔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서라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행도 먼저 이제 임상 통과되면서 저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SK바이오팜 올라가고 HK 이노엔 올라가야죠. 그래서 국내 피캡 제품을 정리하게 되면은 HK 이노엔이랑 대웅제약, 제일약품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더 경쟁력이 있다. 제일약품보다는 대웅제약이 훨씬 경쟁력이 있고 이거보다 HK 이노엔이 훨씬 더 경쟁력 있다. 이 팩스클로가 한 2등, K캡이 1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승인된 적응증도 압도적으로 지금 HK 이노엔이 높아요. 솔직히 이 피캡 제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한다고 하면 HK 이노엔을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피캡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PPI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줄어들죠. 여길 누가 대체하고 있어요? 피캡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피캡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국내 피캡 점유율은 K캡이 압도적으로 높죠. 원래는. 근데 팩스쿨로가 이제 진입을 하면서 조금 점유율 뺏어온 건데 어때요? 30%까지 늘리다가 다시 27%까지 줄어들었죠? K캡이 다시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 K캡이 1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방 추이도 보시게 되면 국내 시장 점유율 추이도 마찬가지지만 처방 추이도 점점 K캡이 많아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는 전망이다. 여기서도 지금 결국 PPI가 줄어들고 어떻게 되고 있죠? P캡 제재가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캡 제재 시장 점유율을 좀 봤을 때 방금도 PPI랑 보여드렸지만 이걸 추이로 놓고 보면 기존의 PPI가 원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는 거 확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P캡이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캡 제재가 차세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제로서 부각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 신약 가치 평가를 내놓는데요. 파이프라인 가치를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LS증권에서 내놓은 부분을 또 보게 되면은 성공 확률 한 75%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임상 다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가지고 처방되고 있는 약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통되고 있고 거기서 부작용이 크게 없구나라는 게 한국에서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임상 3상 통과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가가치 원화환산 환율 1,300원 기준으로 평가가치 환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 1,360원이에요. 더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종 가치 평가한 것보다 아마 더 높게 평가될 가치가 높다. 그리고 미국 임상 3상도 어지간해선 통과될 것이다. 지금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그래요. 이게 임상 3상이 무조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확답을 드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확률의 문제고. 그리고 미 FDA가 미국이 북미 시장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승인받기가. 그 다음 뭐 유럽이나 아시아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통과돼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된다?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진출을 확정 지었다.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럼 유럽이나 아시아는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수순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까다로운데 거기 통과됐으면 뭐 유럽이나 아시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한국이나 중국에 먼저, 특히 한국에 먼저 진출해서 유통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유통이 되고 있고 큰 부작용 없이 지금 판매가 되면서 효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에서는 통과될 것이다. 임상이.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케즈나 이미 미국에 진출한 다케다 제약 일본 제품의 보케즈나는 지금 거기서 먼저 진출한 애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PPI 제재를 대체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경쟁약물이 지금 크게 없어요. 미국에 지금 뭐 보케즈나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테고프라잔
한국의 이 K캡이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매출액이 2030년까지는 고속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25년에서 26년에 진출하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보케지나 매출액 전망이랑 비교해 보면 더 그렇죠. 결국 이제 경쟁 약물로서 이제 테고프라잔이 넓혀 나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보케지나 하나만 있는 것보다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가면 2등주 역할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2등 제품 되는 게 얼마나 큽니까? 2등 제품만 돼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테고프라잔, HK 이노엔의 테고프라잔 K캡이 지금 현재 보노프라잔, 일본의 보노프라잔 다케다 제약 대비해서 이 약효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기다려야 약효가 이렇게 나와요. 보노프라잔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국의 이제 테고프라잔은 먹자마자 바로 약효 빨리빨리 듣는다. 한국 사람들 이게 성격 나오죠? 빨리빨리. 야, 약 먹었는데 왜 이거 약효가 없어? 이거 뭐 약이 이거 후졌네. 이거 뭐 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보노프라잔. 이거 너 니네 한국하고 안 맞아. 이제 미국의 그 빨리빨리 한국 문화가 전파되고 있는데 이거 뭐 미국 사람들도 이제 승질 급해지면은 보노프라잔 못 먹습니다. 이제 한국의 테고프라잔 먹어야 됩니다. 먹자마자 그냥 약효가 그냥 바로 들어버려야지.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먹었는데 약효 안 나오면 그거 뭐 취급 안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발음을 못하겠어요 지금. 하여튼 이거 미국 이제 다케다 제약 거 판매하는 이 미국 기업이 다케다 제약 이 피캡 제재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가 승인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 시총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케지나 매출이 뛰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하는 기업 시총이 뛰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P캡 제재 이제 한국이 K캡이 진출하면 저기에 따라서 시총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도 현재 분기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영업이익률 훨씬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진이 HK 이노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K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매출 많이 비중 차지하는 게 숙취해소제 있거든요. 숙취해소제는 마진이 많이 안 남아요. 그리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우리 술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 숙취해소제 먹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술 먹고 나서 먹든가. 근데 그거는 경쟁도 너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진율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P캡 제재, K캡입니다. 이걸 많이 팔아야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K캡이 빨리 확장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꽉 잡고 있어요. 국내 위산분비 억제제 처방 데이터 보시게 되면 P캡이 그냥 이제 쭉 꽉 잡고 있고 이 PPI 나중에 요거를 결국 P캡이 장악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래 이제 P캡이 장악할 이 퍼센티지가 요만큼이나 나 있다. 지금 한국이 20%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P캡 제재 비중이. 근데 일본은 P캡 제재가 지금 3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P캡 제재가 성장할 모멘텀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P캡 1등이 지금 K캡이고 HK 이노엔 거. 그러니까 지금 팩스쿨로도 있긴 해요. 근데 K캡이 1등이고 K캡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게임이 안 돼요. 물론 팩스쿨로도 좋게 쳐줍니다. 우리나라 2등이니까. 근데 지금 미국을 넘보고 있는 우리나라 1등은 K캡이라는 거. 둘 중에 뭐 찍을래? 팩스쿨로 찍을래? K캡 찍을래? K캡 찍어야죠. 지금 2019년부터 27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40%에 육박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의 이제 보케지나 매출 전망도 일본 다케다 제약, 미국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2028년까지는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 파이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피크로 이제 판매할 거, 판매 최대치 찍을 게 3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억 달러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다 먹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 정도만 점유율 뺏어와도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결국 미국 매출 전망을 이제 우리가 따져봤을 때 P캡 점유율이 이제 나중에 피크를 찍을 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 대략 이제 한 25% 정도. P캡 점유율 미국에서 보케지나가 지금은 100%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대체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케지나밖에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 먹는데 한국에 빨리빨리 테고프라잔을 먹어보면 야, 먹자마자 약효가 바로 나오네?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 뺏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한 25%까지 시장 점유율 뺏어오는 겁니다. 테고프라잔이.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테고프라잔 매출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아지면서 마진율도 높아진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외형 성장 플러스 마진율 성장. 바로 따라오는 거죠.
이 지금 현재 일본 다케다 제약의 보케즈나 요걸 판매하는 기업의 주가도 보시게 되면 보케즈나가 등재되는 2024년 7월 계속 박스권 그리다가 이때부터 떡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태고프라잔, K캡이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 주가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 비밀한성 식도염 대상 FDA 승인 2024년 7월에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FDA 승인, 미란성 식도염 대상 FDA 승인은 23년 11월에 났고요. 지금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이거 미란성이랑 비미란성으로 좀 나눠가지고 먼저 된 거부터 먼저 승인 따내서 먼저 판매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딜레이하고 있는 게 이거 그냥 한 방에 묶어가지고 다 승인받아서 한 방에 출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미 뭐 사실 제가 이제 업계 안에서 직접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확답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업계에서 평가받고 있는 거는 이미 뭐 NERD 임상 3상은 4월 달에 뭐 완료가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란성 이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에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GERD 환자 대상 이제 장기 안전성 임상은 한 9월 30일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미란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미란성도 그렇고 굳이 같이 하지 않고 좀 따로따로 하게 되면 더 빨리 이제 FDA 승인을 따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상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높은 가능성, 미국 FDA 승인이 가능해지고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피캡 제제, 보케즈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약효가 빨리 듣는 이 HK 이노엔이 진출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확률도 굉장히 높으니까 그 확률에 베팅한다면 이거 주가 7만 원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8만 원 못 가겠습니까? 시총 더블 못 가겠습니까? 지금 순이익이 1,000억을 내다보고 있는데 2,000억, 3,000억 못 가겠습니까? 시총 3조, 5조 못 가겠습니까? 지금 시총 1조 3,000억대인데 이거 시총 3조, 5조 못 갈까요? 전 간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눌림목, 와, 2025년, 2026년에는 쳐다도 못 볼 주가가 아닐까. 그때는 뭐 7만 원대에서 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물론 임상이라는 게 무조건 성공할 수 없어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HK 이노엔이 지금 대주주가 한국콜마거든요. 이번에 화장품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다시 말해서 임상이라는 게 원래 실패했다가 재도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이게 뭐 어지간해서는 실패하겠냐 이거예요. 만에 하나 실패하면 재도전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선시켜가지고. 그럴 만한 돈이 있냐? 빽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리가켄바이오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이게 더 진행을 시키면 성공할 만한 건데 더 도전할 만한 비용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HK 이노엔은 돈도 잘 벌고 있고요. 재도전할 만한 쩐도 있고 속된 말로 뒷배도 있습니다. 한국콜마라는 뒷배도 있어요. 돈 엄청 많습니다. 한국콜마 솔직히. 주가 더 올라가고 말고 떠나서 애초에 기업 자체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왜 얘가 HK 이노엔이에요? 한국콜마의 한국 HK. HK 이노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SK바이오팜이랑 HK 이노엔은 어지간해서는 저는 수익 못 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사라고 해서 사지 마세요. 제가 좋다고 해서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확신이 들게끔 양질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양질의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사람인 거고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댓글, 그 다음에 알람 버튼 이런 거 달아주는 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터치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응원 댓글 한 줄 짤막하게라도 달아주세요.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수익 어마무시하게 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 후발주자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브리핑도 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자세한 기업 분석 정말 알짜 종목 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